하지만 이제 꽤 늦은 나이까지 사시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 검진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더러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시 증상이 늘 나타나는 현성사시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간헐사시일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사시는 취약 연령 아동 중 한 100명 중에 3, 4명 정도에게서 나타날 만큼 빈도가 적지 않은 질환입니다. 주로 늦은 영아기나 소아기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실 본인 스스로가 사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어렵고요.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에 의해서 처음 관찰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친구나 선생님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꽤 늦은 나이까지 사시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이제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 검진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도 더러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사시 증상이 늘 나타나는 현성사시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간헐사시일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간헐외사시의 경우에는 미간이 넓은 한국인의 눈매 모양의 특성상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각도가 적을 때는 이제 감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조차도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시란 이제 두 눈이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고 한 눈이 주시를 할 때 다른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경우, 즉 안구의 정렬이 똑바르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시하는 정면을 보고 있는데 다른 눈이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면 외사시, 안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면 내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이제 미용상의 문제도 크지만 양안시 기능의 저하라든지 약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간혹 이제 물체가 겹쳐 보인다고 복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또 때로는 이제 책을 오래 보거나 할 때 눈에 피로감을 유독 많이 느낀다거나 심하면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시의 원인은 눈의 융합력의 이상, 아니면 원시라든지 양쪽의 도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굴절부등, 또는 외안근의 구조적인 이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 쪽에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사시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 사시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시가 의심이 되면 정확한 이제 사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시가 동반된 사시의 경우에는 안경 착용과 가림 치료를 통해서 약시가 있는 눈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도 사시가 많이 교정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조절 내사시의 경우처럼 원시를 교정해주는 안경을 착용하면 사시가 교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시는 일정 각도 이상이 유지되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같은 종류의 사시라고 하더라도 멀리 볼 때의 각도, 가까이 볼 때의 각도라든지 사시가 돌아나가거나 몰리는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흰자라고 하는 결막을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의 위치를 바꿔주는 수술입니다. 당기는 근육에 힘이 세다고 하면은 원래 붙어있던 자리에서 근육을 떼어서 뒤쪽에다가 약하게 붙여주는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제 안쪽으로 당기는 근육에 힘이 약한 경우에는 그 근육을 잘라내서 단축시킴으로써 당기는 힘을 강화시켜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을 약화시켜주거나 강화시켜주는 수술을 통해서 안구의 정렬을 다시 조정을 해주는 것이 사시 수술입니다. 이러한 수술 결과는 이제 양안시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사시의 유병 기간이 오래될수록, 또는 수술하기 전에 사시 각도가 크면 클수록 수술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정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기능이나 시력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아의 경우에는 꼭 시력 검진뿐만이 아니라 시력 검진을 할 때 사시 검진을 함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